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고 저희 기자회견문에도 있듯이 그제 복지관의 부당해고 관련해서 3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일단 두 분이 먼저 8월 1일자로 복직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분이 9월 1일자로 복직을 하는 것으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가지는 그 무게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운데 하나만. 이미 복직한 두 분에 대해서 뭐 이전에 임금 체불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새로 지금 한 분이 9월 1일자로 복직을 할 건데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우리 하성규 관장 임기를 중간에 채우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좀 이직을 하면서 복직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지금 여러분이 새로 신임 관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또 인수인계하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8월 17일자로 이사장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전임 이사였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순한 과정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로서는 화성규 관장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노조자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미 이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두 분은 복직을 했고 한 분은 9일자로 복직을 할 계획이라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소송이 남발했고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고 이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신 우리 이종호 의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역위원장이신 한원재 위원장님 함께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우리 금속노조 하청지회 김동주 지회장님 함께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체 함께 오고 있는 우리 창교학부모의 부대지회장이신 장윤 지회장님 함께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하고 아침마다 막 했는데 사국만 지키 대책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우리 원정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해고자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국운전합 상임의장이신 이종호 의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런 인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시민대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은 희망복지재단이 12년에 생겨가지고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해고자를 3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해고자 3명 중에서 2명은 8월 1일자로 복직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4대 보험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또 한 분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복직을 하기도 전에 관장이라는 분은 8개월도 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지금 떠나갔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서 왔는데 이러한 아무런 자기의 뜻만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이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대 저기에서는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종태 대표님과 장윤재 회장님 간단하게. 정말 없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우리 김동성 지회장님 대책위의 공동 대표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시민 혈세 수억 원을 낭비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뒤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급기야 편법으로 거제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관 노동자 3명을 부당하게 해고해 3년이 넘게 그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 빠뜨렸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거창한 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구차한 변명과 거짓과 회피로 질타의 대상으로 남았다. 거제시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3명의 노동자는 더 이상 소송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2명은 8월 1일자로 나머지 1명은 9월 1일자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벌인 일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거제시 복지관의 편법 위탁 운영에서부터 복지관 노동자의 부당해고로 예산 낭비와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인사의 난맥상도 마찬가지다. 해고 소송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신임 이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임 이사들도 재선임되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거제 복지를 망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후한무치한 인사들이다. 게다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 이사는 그 출연금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소송을 남발하도록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 거제시 복지관 부당 해고 대책위는 그동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 복지관의 파행 운영과 노동탄압, 부당 해고, 혈세 낭비 등에 대해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만큼이나 줄기차게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3명의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거제시 복지관 부당 해고 대책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 복지관의 부당 해고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고법까지 무리한 소송을 계속 남발한 까닭과 그 주도자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낭비한 세금이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 모든 내용을 놓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승진과 영전을 한 인사도 있을 것이고 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밝히고 물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실무 책임자, 부역자들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이 모든 부실과 편법과 갈등의 근원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고 자신들을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자체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거제시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체의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거제 시민을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거제 시민대책위 이상입니다. 혹시 그 기자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실 내용 안에서 답변을 해. 다른 사안이 있나요? 언론사에 밝혀져서 언론에 기사가 된 거 말고 다른 사유가 또 있었나요? 그 언론에 나와 어려움 때문에 해고를 한다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김윤경과 김민숙 두 분은 감사에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던 것. 이 두 가지 외에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진상조사 책임자 징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복직을 할 때 이제 시장님도 뵙고 얘기를 할 때 복직 말고 우리를 이렇게 부당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 적은 사실 따로 있나요? 공식적으로 저희 그 문제 관련해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적은 없죠. 없나요? 시장님 시장님 만났을 때 했죠. 복직하고 나서 네.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면담 요청이 없었고요. 네. 하승규 관장 면담 시에 이 문제는 관계된 사람들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재발 방지라든지 진상규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장님 오늘 인사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진상조사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책임자를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책임져야 되고 바로 요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처럼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정리를 해서 요구한 건 아니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실도 확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간담회나 뭐 면담을 통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부연하자면은요. 그 병광용 시장님 처음 면담할 때 그때는 그 병광용 시장님이 복직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와 지시를 하신 그 직후여서 우선은 세 분의 해고자가 그 정확하게 원직 복직되는 게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이 부당 해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게 3년 반이 넘도록 이게 복직이 안 되고 계속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설사 복직이 되더라도 재차 재징계 내지는 어떤 피해 발생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 내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변 시장님 답변은 그런 것까지 지금 모두 다 확실하게 보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 우선 원직 복직 자체가 중요하니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 있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원직 복직시키라는 그 명령이 내려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국장 한 명을 갖다가 7월 1일자로 재임용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그 여기 있는 그 김용경 국장이 들어올 거를 알고 있으면서 재계약을 하는 그거는 한 명의 그 국장을 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복직한 그 국장과 그 다음에 노인복직한 국장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데 재계약 1년을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장이. 이런 것부터가 황당하죠, 보면. 지금 국장님이 총 몇 분이죠? 3분입니다. 옛날 그 해고되기 전에는 요 김윤경 국장 혼자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3명이 되는 거죠. 초기에 채용할 때 보면 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을 뽑는다고 해서 계약직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7월 1일자로 재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계속 계약직인가요? 지금 현직 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한 분 하고 네. 계약직으로 뽑은 거제종합 복지관에 한 분 하고 그리고 네. 지금 국장님 네. 복직하셨으니까 3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일자로 복직한 두 분이 원직 복직이 안 되고 있고 전혀 엉뚱한 업무에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직이 되기 이전에 논의되고 합의돼야 될 임금의 문제라든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이후 이제 9월 1일자로 9월 3일자로 복직할 그 나머지 한 분도 앞으로
복지관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또 어떤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걸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복지관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이제 9월 1일자로 이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은 그 누구도 무려 2년, 3년이 넘게 해고당했던 해고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복직시키지도 않았고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공범자라고 할 수 있는 거제시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복지관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장까지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으니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복지관도 재단도 시도 정확하게 책임지질 않으니 저희가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그동안 뭘 해왔냐, 그리고 해고 과정 이게 정당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 복지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냐 아니면 후퇴가 있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게 거제시 복지를 위해서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뭐 이제 부당 해고와 이제 복지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만 지금 언급을 하셨고 희망복지재단이 뭐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당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희망복지재단의 그동안의 운영 과정 이런 것들은 쭉 평가되었던 지역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종사자들을 통해서 평가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제임금이라는 지방노동위에서 원직 복직을 하지 않으면 세금 강제임금 납부하게 됩니다. 총 4회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지금 한 번 아마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저희가 조사한 결로는 1억 3천 이 정도이고요. 복지관에서 지급해야 될 저희 같은 만약 복직을 했으면 복지관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저희 복지관 부당해고 임금 가처분 이런 것들을 다 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제이행금, 그다음 변호사 비용, 지금 급여 비용까지 해가 수억 원이 저희는 한 5, 6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해고자 세 분의 원직 복직이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미 이제 9월 1일자로 최종 세 분이 다 복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직하고 난 뒤에 일을 했으면 받았어야 될 임금 상당액이나 그 다음에 근무 조건 그런 것은 일단 이분들 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통해서 협상을 하든지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대신에 저희 이제 대책위는 복지관에서 해고된 세 분의 이 사건은 그제 희망재단이 운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한 건데 추가로 이제 돌이켜보면 목포복지관이나 거제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복지관에 어르신 실종 사건도 있었고요. 사망을 했죠. 그리고 재단이 지금 공무원을 2명 파견을 해서 사무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무장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제대로 구성 체계로 보면 사무장이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 무언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더 이상 그제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그제의 희망재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시장님 면담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뭐 재단을 해체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를 해야 돼서 역시 시의회 면담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건이 제대로 이상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을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까 국정이 그 위에서 3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3명이 되면 그 3명이 되면 한 명이 혹시 업무가 없다든지 그러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그냥 뭐 자리만 있고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월달인가 좀 중간에 한번 시장님 면담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만나셨습니까? 면담하셨습니까?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때 못 만났고, 네, 못 만났고, 그 당시는 이제 복지 관련해서 저희들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상이 못 만났고, 거기 소민원 실장을 통해서, 여기 시, 그러니까 복지과하고, 그 다음 재단하고, 저기 복지관, 그 다음 해보자 척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당시는 뭐 복지과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좀 미리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시장 못 만났고 특수면허를 통해서 그를 좀 자리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좀 무산됐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향후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도 이게 안 됐다는 성사가 안 됐다. 그건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도 성사가 안 됐고 제가 입사를 해서 사자회담 사자가 모여서 하는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당연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보기에는 이제 네. 끝났었더라고요. 안 됐다. 그러면 자리를 마련할 함께 할 이제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예, 다른 뭐 추가로 몇 개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